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인 1역할과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는 학급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영상으로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학급 운영과 관련된 영상을 조금 망설였던 이유는요. 사실 신규로서 제가 이렇게 해본 내용들이 좋다 나쁘다를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런 걸 찍는데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해보니까 와, 이건 되게 좋다,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도 좋겠다 하는 부분이 생겼고요. 또 이 부분은 좀 부족했는데 이렇게 보완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로운 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바꿀지 이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선생님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용기 내서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1인 1역을 만들 때 토끼 정부라고 해서 정부 운영을 컨셉으로 잡았었는데요. 그렇게 컨셉을 잡았던 이유는요, 바로 당시에 유튜브에서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초등 선생님의 영상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경제교사로서 와, 어떻게 저렇게 학급 운영을 할 수 있지? 너무 대단하다 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애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들과 제 일사전공이라는 점이 합쳐져서 바로 나오게 된 결과물이 짜잔! 이런 정부 운영 활동인데요. 잘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를 살펴보고 그 조직도에 있는 행정 조직들을 바탕으로 우리 김토끼쌤만의 토끼 정부를 구성하고자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일사 선생님이지만 정치와 법을 가르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학교가 작은 사회라고 했을 때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조금 더 뉴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행정 조직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정부라는 컨셉을 가지고 와서 1인 1역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를 보시면 대통령을 바탕으로 이제 국가안보실, 비서실, 경호처, 인권위원회도 있고요. 감사원, 정보원, 방통위, 밑에 이제 국무총리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교실로 적용해 왔을 때 우리 반의 대통령이 아닌, 그렇죠, 반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도 우리 반에 반실장이 있고, 또 국무총리도 반무부 총리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에 맞게, 또 우리 반에 맞게 어떻게 역할들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이번에는 제가 3학년 1반을 운영할 것 같아서 3.1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름을 그 반의 이름으로 한글로 따서 이렇게 만들기로 규칙을 정했고요. 1인 1역할은 반통령, 반무부 총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장과 부반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서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특색사업부, 이렇게 우리 반에서만 필요한 역할들을 추려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역할들을 부여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자, 반통령이나 반무부 총리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와 리더라는 내용에 다른 별도의 다름을 만들어서 보스가 되기보다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고, 이제 학급 분위기를 총괄하며 담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수시로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요, 출석부를 관리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기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 시간마다 선생님께 사인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게끔 정한 거죠.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출석부를 매 시간 챙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BTI 중에서도 J를 대환영한다, 이렇게 힌트를 주면서 비고란에 어떤 아이가 이 역할에 조금 더 적합할지 이렇게 적어두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넣어놨지만 올해에는 뺐던 역할도 있고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1, 2년 해보시면 우리 반에 이런 역할이 필요하구나, 이런 역할은 2명 이상 필요하구나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돈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학급 회의 때 우리 학급비
저희 학교는 학급비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학급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이 기획재정부한테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요즘 같은 이런 코시국에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빛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원래 1명이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이제 3명으로 늘려보았습니다. 등교주간 아침마다 손소독을 해주고 발열 체크를 하는 역할, 요건 우리 학교에서 봉사 시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봉사 시간을 받을 친구들을 골랐고요.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아이들의 발열 체크를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일이잖아요. 매시간 선택 수업을 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환기를 시켰다가 문을 닫는 역할을 하는 친구 1명, 그 다음에 이제 온오프라인 아침마다 톡방에 자가진단하라고 격려하는 친구를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짤을 활용해서 이제 꼭꼭 자가진단 할 수 있게끔 돕는 이런 역할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학급 빙고라는 이벤트도 해볼 거라서 자가진단을 잘 해오면 또 굉장히 큰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학교다 보니까 교육부가 굉장히 많은데요. 쉬는 시간마다 이제 칠판을 지우는 역할을 두었는데, 이게 보통 선생님들께서 주번으로 두시는 활동인데요. 사실 학교에서 이제 주번을 한 번씩 바꿔서 하는 이유가, 번호 순대로 하는 이유가 매번 칠판을 닦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중간에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따로 놔둔 이유는요. 이제 선택교과 수업 시간에는 그 선택교과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따로 주번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듣는 수업만 닦으면 되고, 또 주번으로 줄 경우에는 나 오늘 주번이야? 몰랐는데 하면서 결국에 맨날 다른 아이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역할을 딱 두고 대신에 이 친구들한테는 조금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정해서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 변동 여부나 게시판, 그 학급에 화이트 칠판이 있고 또 단톡방에도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운영하는 그런 게시판 공지하는 친구들도 따로 두었고요. 교과 시간마다 HDMI 선을 잘 정리해서 넣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반에 멀티가 필요할 때 멀티 연결을 해준다거나, 리모컨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 그 다음에 수행평가나 가정통신문 같은 거 걷는 거 선생님이 매번 거두려면 일이잖아요. 한 친구가 항상 거둘 수 있도록 대신 이 친구들에게는 명렬표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번호 순대로 체크를 해서 정리해서 가져다 주도록, 그리고 없는 번호는 따로 적어서 선생님이 따로 확인할 필요 없이 이 학생들만 독려해서 받아내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칠판에 붙어있는 공지글이나 게시글들이 굉장히 많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활동들 때문에 홍보하는 글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이제 잘 떼어가지고 정리해 놓는 거, 그리고 또 우리 반의 시험이나 각종 자격증 시험 같은 것들 D-Day 적어놓는 역할 같은 것들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 새롭게 제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활동이 바로 이 유닉 기사 선정하기 활동인데요. 우리 반 학급 특색 사업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앞으로 면접이나 이런 시사상식 같은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기사를 많이 읽잖아요. 이런 기사를 읽어보는 활동을 하려고 이 활동을 넣었습니다. 유닉 기사를 선정해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그 보드에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서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활동을 할 건데요. 이 활동은 진로가 기자 같은 것들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기사를 선정해서 매번 게시판에 붙여주는, 매주 한 번만 하는 그런 활동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을 또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활동에 좀 녹여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3은 처음 맞기도 하지만 고3인 만큼 이제 1학기에 생기부가 마감이 되잖아요.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진로와 모든 것들을 연결지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학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평가 기준들이 이 활동에 녹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올해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역할이 컸었는데 해보니까 법무부 활동은 현실적으로 많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막 이렇게 재판하고 뭐 기소문 쓰고 공소 제기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해보고 싶었으나 좀 고등학교 현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역할을 축소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반 수업 안에서만 선택교과 이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서 저희 학교는 수업마다 교실을 이동하는데 그럴 때 빼고 나머지 이제 교실 또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 학급 분위기를 흐리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관찰한 다음에 담임선생님께 슬쩍 알려주는 역할로 한 명 정도 넣어놨습니다. 고소와 고발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이 친구가 고자질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사전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는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교실 문을 열고 환기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고요. 이동 수업이 시작되면 이제 이동 수업 문 단속하는 친구를 따로 두어서 이렇게 2명이 돌아다니면서 교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때문에 도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단속은 철저히 해야 되고요. 도난 사건은 역시 예방이 최우선이다 라는 거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 활동은요, 수업 이동 시 이제 불을 끄는 소등 활동, 그 다음에 히터나 에어컨 전원 차단하는 활동, 또 청소도구함이랑 교실 내 거울 주변을 관리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청소 검사를 하는 친구들을 환경부에 놨었는데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은 나몰라라 하고 아이들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또 온오프라인이 격주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우리가 청소를 해야 돼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 검사는 이제 담임이 동네를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대신에 이제 분리수거하는 거는 따로 아이들을 두어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봉사 시간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고정적으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또 분리수거 방법 같은 것들을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이 학생들이 직접 찾아오도록 해서 나중에 생기부에 직접 이런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부도 저희 반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학급의 추억을 중시하는 교사이기 때문이죠. 학급 활동, 행사, 사진 등을 기록하는 사진사,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진사, 이렇게 학생들을 두고 있고요. 사진을 잘 찍고 또 핸드폰 용량이 많은 사람, 또 데이터 부족하다고 그러는 친구가 이 역할을 맡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거 안내하고 있고요. 학급 문고 편집 및 기사 작성 이런 거는 학기 말에만 바쁜 직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는 이제 학급 문고 대신에 학급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10분가량의 영상을 링크로 공유했었는데요. 그때그때 다르게 선생님들의 학급 운영 방식과 이벤트에 맞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급 꾸미기 하고 각종 기념일 컬러링 활동을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좀 공부에 관심이 없지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든지 좀 이런 이벤트를 통통 튀게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반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반에는 매달 생일 파티를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오글거린다, 하기 싫다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은근히 또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생일 선물을 제작하는 등의 역할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같으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코시국 때문에 지금 역할이 매우 줄어들어서 안타까운데요. 역할이 줄어든 만큼 이제 다른 역할들을 조금 더 넣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별 링크 전달하는 거, 예를 들면 줌 주소가 저희는 과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링크를 공유하고 전달해 주는 거, 다른 교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비밀번호 안내하는 거, 그리고 또 수능 이후에 학급 추억 쌓기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른 반과 단합대회식으로 뭐 피구 대회를 연다든지 이럴 때 외교 다른 반과 이제 반장과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다른 반과 함께 피구 시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림축산부는 이제 뭐니 해도 학교 뭐 하러 오는 거죠? 급식 먹으러 오는 거죠? 급식 시탐표를 칠판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친구 한 명과 학급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학급비로 항상 사고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을 키우는 생명 감수성 교육의 일환으로서 하는 역할을 하나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색사업부는 정말 우리 학급만이 갖고 있는 특색사업들을 도와주는 지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색사업을 하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드 팀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선생님 혼자서 하기 벅찬 특색사업들을 도움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역할들을 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생기부에도 어떤 정부의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다라고 적어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꾸려지고 나면요, 이제 아이들에게 헌법이라고 해서 3.1 정부 헌법 법령집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작년에는 뭣도 모르는 신규였기 때문에 못했다며 이건 올해 해보려고 하는 활동입니다. 제가 헌법 형식 조문을 따와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의 규칙들과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지켰으면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헌법 조문으로 간략하게 만들어서 사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다른 것들은 저희 학교만의 규칙이라서, 그리고 우리 반만의 규칙이라서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내용인 것 같진 않지만, 보시면 이런 차별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은 학생에 대해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유 있는 차별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너무 사회교사답지 않나요? 학생들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문서화함으로써 눈으로 보여주면 학생들이 조금 더 선생님을 신뢰하고 선생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기간자일 때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요거를 올해는 이제 우리 학급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또 고3 친구들이 이제 또 선생님 유치원에서 온 거 아니냐고 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차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학생들에게 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선생님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을 뿜뿜 하는 것이죠. 이제 성실 이행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도 정법을 배우는 친구들은 아마 되게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새롭게 또 추가되는 것이 1인 1력 돌아보기, 설문평가, 자기평가 활동인데요. 제가 구글 설문지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의 1인 1력을 선생님이 관찰하는데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생기부를 적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데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갖고 온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자, 1인 1력 돌아보기라는 이름으로 학기당 2번씩 진행할 건데요. 이건 첫 번째 진행되는 평가의 일환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역할을 맡은 지 2주가 지났을 때 자신의 역할을 확인해보고 어려움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인데요. 학번과 이름을 적게 한 후에 이렇게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친구들이 잘 말해줬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시를 적어놨는데요. 내가 맡은 역할을 먼저 적게 한 다음에 조금 해보니까 내 눈에 이 역할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네 라는 것들을 여기다 적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가정통신문을 수업하는 친구가 아이들이 제때 제출하지 않고 까먹는 일이 많아서 담임 선생님한테 빨리 드리고 싶어도 애들이 제대로 안 가져오니까 너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적게 한 후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역할을 맡은 지 2주가 지났을 때. 못 찾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이 평가를 진행할 때까지 너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2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기록이 남게 되면 이걸 생기부에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봤을 때 제가 예시를 적어 놓은 이유는, 아이들은 예시가 있으면 진짜 훨씬 잘해요. 그냥 빈칸으로 질문을 하면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싫음, 이런 식으로 내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시를 주면요 조금이라도 고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시를 가져왔는데, 내야 하는 기간을 단톡방에 미리 고지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제때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부의 중요 공지사항을 단톡방에 올리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잖아요. 아하, 그 친구하고 연계하면 되겠다. 그 친구한테 가정통신문 안내를 할 때 반드시 꼭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한 번 더 공지를 하게 하고 나서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하면 까먹는 아이들이 좀 줄이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생기부에 이 학생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평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끼 정부 운영 방식을 알려드렸고요. 이 정부 운영 방식을 또 한번 차용해서 해보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반에 맞게 다시 선생님들이 이 역할들을 참고해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힘나라고 이제 댓글로
응원해주는 글귀 같은 것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더 좋은 교실을 만들고자 고민하고 조금 더 발전된 학급 운영을 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